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산시가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 옛 경찰서 부지 아파트 개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 계획이 추진되지 않아 신청사 건립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시는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LH와는 협의를 지속해 주상 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가 일부 시의원의 공무원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시의원의 막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부시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어디서 감이라는 발언을 해 공무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노조는 대의원 총회를 거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옛 경찰서 부지 개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공유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LH와는 협의를 지속해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1,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옛 일산 경찰서 부지. 일산시는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LH가 공동주택을 짓고 개발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일산시는 신청사 건립 비용 1,100억 원을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산시가 이곳의 개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전체 부지의 30% 정도인 3,300여 제곱미터의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350억 원 중 160억 원은 전부 지원을 받습니다. 일산시는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지난 2021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적된 옛 경찰서 부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건립비용 350억 중 160억을 국비로 지원받아 짓는 것은 물론이고 일산시는 아파트 건립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옛 경찰서 잔여부지 4,800여 제곱미터에 기존 계획보다 20세대가 줄어든 33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계획을 변경했지만 아파트 건설을 통한 개발 수익으로 1,100억 원까지 늘어난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 관건은 LH가 나빠진 건설 경기에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서 사업 추진 속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사업이 진행돼도 규모가 축소된 만큼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은 그 중앙 구 경찰서 옆에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 위치를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LH하고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공공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LH는 경기 침체로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옛 경찰서 부지. 일산시가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 건립 추진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 규모가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세워진 새만금 신항 계획에는 2만에서 3만 톤급 부두의 야적장 폭은 200m에 배후 부지 폭은 800m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5만 톤급 부두 규모로 변경되면서 야적장 폭이 400m로 늘어난 반면 배후 부지 폭은 600m로 축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데다 보령이나 목포 신항 등의 배후 부지는 100% 재정 지원으로 진행되는데 새만금 신항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배수장이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밝힌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보면 도내 19개 배수장이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이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되면 집중호우 때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이 커지고 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배수 펌프를 쓸 수 없게 될 수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유지인 익산 배산공원 매입에 대해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시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56명 중 57.6%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익산시가 배산공원 매입을 위한 기금 모금에 나선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0.3%였습니다. 배산공원은 익산시가 소유 문중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어 매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추산 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양식업 제면허를 취득하려면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관행적으로 기존 양식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8월부터는 어장의 환경 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면허를 부여합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대상은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와 폐류, 해조류, 복합 양식 등입니다. 익산시청 제2주차장이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차타워는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통해 국비 등 84억 원이 투입됐고 지상 4층 5단 규모로 233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1층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인과 지역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2층에서 4층까지는 익산시청 직원 전용 구역으로 옥상층은 관용차 전용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도내 인구의 자연 감소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도내 인구는 한 달 전에 비해 967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도내 자연 감소율은 마이너스 6.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도내 출생아 수는 올 들어 8월까지 4,47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2%가 감소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가 일부 시의원의 공무원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부시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어디서 감이라는 발언을 해 공무원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노조는 대의원 총회를 거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군산시 공무원 노조가 낸 성명서입니다. 일부 시의원이 회기 중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도 현장 체험을 해보라. 닥치면 6월에야 불똥이 떨어져 움직인다는 등 공무원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명서를 낸 다음 날 부시장을 의회에 출석시킨 자리에서 일부 시의원이 어디서 감히 이런 짓은 하지 마라고 발언해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무원들의 익명토론방이 들끓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글의 조회수는 2,000회 이상을 기록하며 그동안 쌓인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조는 대의원총회와 1인 시위 등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이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힘들어지고 또 집행부가 힘들어지는 것이 염려스럽긴 하지만 이런 식의 의회 운영은 아니라고 보고요. 동료 의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의장단이 공식 사과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얀마 군 인사를 초차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여면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반기 시의회가 출범한 지 넉 달, 상임위원장 폭행에 이어 공무원 비하 발언까지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김영일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윤리특별위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휴게실에서 임시회도 중 발언 시간을 제한한 데 불만을 품고 지혜춘 경제건설위원장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냈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5분쯤 군산 횡경도 남쪽 200m 해상에서 1.99톤급 양식장 관리선을 몰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민은 어선에 휴대전화만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주변과 수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현장 가운데 전북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는 120건입니다. 전국 9개 지역본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며 전체 안전사고 687건 중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발송되는 선거운동 문자가 극성이지만 처벌은 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는 1,700만 건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중 10건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7건은 고발 조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선거운동 문자는 후보자당 8회까지이며 발송하기 하루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시간이 변경됩니다. 군산공항은 오는 27일부터 항공사 동절기 시간표 변경에 따라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시간을 변경합니다. 진에어는 하루 왕복 4편을 운항하게 되며 군산에서 낮 12시 35분과 오후 4시 55분에 출발합니다. 제주에서의 출발은 오전 10시 55분과 오후 3시입니다. 도내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6.2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72명 모집에 2,300명이 지원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가정이 8명 모집에 85명이 지원해 10.6대 1로 가장 치열했습니다. 이어 전문상담 10대 1, 사서 9.5대 1의 순입니다. 한편 지난해 경쟁률은 7.2대 1이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하지만 인하폭은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줄고 LPG는 30%에서 23%로 조정됩니다. 이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이 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북운동본부 건설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윤 정권이 집권한 2년 반 동안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국가경제와 한반도 평화는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 지지율도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내 모든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에게 퇴진운동을 함께 해주길 제안한다며 다음 달 9일 서울에서 있을 1차 퇴진 총궐기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성들과 차량 등에서 성매매를 한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30대 공무원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실군 옥정호의 붕어섬 생태공원에 가을 꽃들이 만개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방문객 수는 35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임실군은 9월 말 치즈축제에 맞춰 모두 13,900개의 국화 화분을 배치했고 코스모스와 메리골드 등 가을꽃 13종 2만여 보는 시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는 스테이 창업과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예비 창업가와 창업기업 직원에게 최대 2년 동안 보증금 350만 원과 임대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0명의 창업가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비 창업자와 7년 미만의 창업자나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시는 내년에도 15가구의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과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오늘 고용창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고용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합니다. 또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공단 측은 신중년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단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모스 꽃밭이 조성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흥공원 꽃바람 정원 5,000제곱미터와 호남 고속철도에서 용강제를 지나 춘포 문학마당으로 이어지는 만경강 제방 5km 구간에 코스모스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흥공원 꽃바람 정원은 칸나와 국화 등의 가을꽃이 추가로 식재됐고 조형물도 설치됐습니다. 익산의 늦깎이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는 무궁화 야학교 등 기초문해교육기관 4곳과 함께하며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과 익산시 문해학습자 100일장 대회 출품작 등 100여 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익산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인구 경제를 비롯해 문화 관광, 복지 교육 등이며 제안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20개가 선정됩니다. 익산시는 최종 선정한 제안들은 시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월 5일까지 착한 가게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위원들은 지역 상가를 방문해 착한 가게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데요. 착한 가게에 가입하면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 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기기부에 동참한 러닝에스 생고기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박윤숙 대표는 좋은 취지의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